냉장고에 붙은 쪽지 한 장.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곧 모시러 갈게요. 아들이 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아들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부는 관할이 다르다며 외면했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65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장의 쪽지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고 그 집념은 결국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2025년 2월 서울 노원구의 작은 단칸방.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좌판을 펼치고 나무를 다듬고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엌 냉장고에 붙은 쪽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곧 모시러 갈게요. 아들 진수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 쓴 제 아들의 글씨. 어제 새벽 진수는 인천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두바이 건설 현장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에서 몇 번이나 취업에 실패한 끝에 겨우 잡은 기회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요즘 해외 취업 많이 하잖아요. 진수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게를. 33세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지어 보이는 억지로 만든 미소라는 것을. 진수야, 엄마는 내가 그냥 옆에 있어도 좋은데.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습니다. 진수에게 또 짐이 될까봐.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밥은 어제 남은 것을 데워 먹으면 됐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이랬습니다. 반찬 두어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습니다. 도착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무사히 도착했어요. 날씨 덥네요. 걱정 마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밥 챙겨 먹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진수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진수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뒤로 거대한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덥네요. 근데 괜찮아요. 밥도 잘 나오고.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고생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진수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곧 모시러 갈게요. 그 말이 자꾸 가슴에 걸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진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현장 일이 힘들어서 피곤해 잠들었을 거라고. 하지만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삐 소리 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자 씨 맞으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두바이 한국영 사관 직원입니다. 혹시 정진수 씨의 보호자이십니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확인된 바로는 정진수 씨가 현지에서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을 이탈한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파악 중입니다. 현지 경찰과 협조하고 있으니 일단 침착하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 쪽지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곧 모시러 갈게요. 진수야, 어디 있니?
나흘이 지났습니다. 영사관에서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협조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외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내 음성이 길게 흘렀고 상담원이 연결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고객님, 해외 실종 사건은 현지 공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사관과 연락하고 계시면 그쪽에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럼 한국 정부는 뭘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도 현지 공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경찰에도 전화했습니다. 해외 사건은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외교부로 연락하세요. 관할이 아니라고. 다시 외교부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해는 하지만 해외 사건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현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절차가 복잡하다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쪽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뭘 해야 하니? 이웃 김순애 씨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던 분이었습니다. 순자야, 밥은 먹냐? 얼굴이 왜 그래? 순애 씨, 우리 진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김순애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나도 뉴스에서 봤어. 해외에서 일하다가 연락 끊긴 사람들 많대. 근데 대부분 다시 연락 온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럼 진수도 괜찮을까요? 그럼 진수 그 성격에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연락 못 하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진수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영사관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자 씨,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정진수 씨가 납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납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그건 저희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진수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진수가 어릴 적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진수가 좋아하던 파란색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진수야, 밥은 먹었니?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로 가서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반드시 찾을게. 내가 못 믿으면 누가 믿겠니? 동네 PC방. 저는 난생 처음 PC방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담배 냄새와 컵라면 냄새가 섞인 좁은 공간. 젊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컴퓨터 좀 쓰고 싶은데요. 알바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간 얼마나 쓰실 건가요? 1시간이요. 네, 3번짜리 가세요. 마우스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아이콘이 떠 있었습니다. 진수가 가르쳐준 게 생각났습니다. 엄마, 인터넷 하려면 여기 클릭하고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외교부, 민원이라고 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외교부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민원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두바이에서 납치된 아들을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자입니다. 제 아들 정진수가 두바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2월 14일부터 실종되었습니다.
영사관에서는 납치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제 아들은 착한 아이입니다. 엄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항상 웃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을 다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등록되었습니다. PC방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외교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민원인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현지 공관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PC방에 갔습니다. 이번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검색했습니다. 청원을 쓰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제목 두바이에 납치된 제 아들을 구해주세요.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 정진수는 가족을 위해 해외까지 나가 일했습니다. 하지만 납치되어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책임지고 구해주세요. 아들 하나 살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원을 올렸습니다. 동의 숫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10명, 2주일이 지나도 25명. 저는 매일 PC방에 갔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그 말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순애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밥 먹어야지. 이러다 내가 쓰러지겠어. 밥이 넘어가야 먹죠. 순자야, 혹시 그냥 포기하는 건 어때? 순애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보면. 순애 씨. 저는 지갑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 진수가 쓴 거예요. 곧 모시러 갈게요라고 썼어요. 내가 포기하면 진수는 누굴 믿고 버티겠어요? 김순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진수야, 엄마는 끝까지 널 찾을 거야. 어느 봄날 오후,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자 씨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한국일보 사회부 최민호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봤는데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기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기사로 쓰신다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어머님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진수를 찾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론이 움직이면 정부도 움직입니다. 다음 날 최민호 기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실례가 안 된다면 처음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수 씨가 두바이로 떠나기 전부터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어떻게 자랐는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수가 얼마나 효자였는지, 해외 취업을 떠나기 전 냉장고에 붙인 쪽지 이야기까지. 최 기자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쪽지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지갑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최 기자는 쪽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어머님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하더군요. 근데 뭘 어떻게 하는지는 안 알려줘요. 혹시 구체적인 구조 계획 같은 건 들으셨습니까? 아뇨. 그냥 기다리라고만. 최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사흘 뒤 한국일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두바이서 납치된 아들 65세 어머니의 외로운 싸움. 기사에는 제 사진과 함께 냉장고 쪽지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어머님, 기사 봤습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꼭 아드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퍼졌습니다. 정순자 어머니를 도웁시다. 청와대 국민청원동의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명, 200명, 500명. 사흘 만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두바이에서 납치된 한국인 남성. 그의 어머니가 홀로 구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TV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어디 있니? 뉴스를 보고 난 뒤 저는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TV에 비친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초점 없는 눈빛.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진수는 낯선 땅 어딘가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혹시 다쳤을까요? 엄마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엄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하고, 기사 쓰고, TV에 나오고. 그게 과연 진수를 구하는 일일까요? 저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쪽지는 이제 지갑 안에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쪽지가 붙어 있던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야, 미안해.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진수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진수의 베개에서 아직 아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진수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꼭 찾을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애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어제 뉴스 봤어. 이제 정부에서도 움직이겠지? 글쎄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알려졌는데 가만히 있진 않겠지. 하지만 외교부에서는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현지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야겠어.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이었습니다. 저기 의원님 계신가요? 비서실장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이 두바이에서 납치됐어요.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 아, 뉴스에서 봤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비서실장은 차를 내왔습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해외 사건은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해줄 수 있나요? 외교부죠. 그쪽에 압력을 넣어보겠습니다. 일주일 뒤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외교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조만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방송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두바이 납치된 제 아들 정진수를 구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도 국민입니다. 피켓을 들고 KBS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쳐다봤고 누군가는 모른 척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여기 서 있어. 엄마가 널 포기하지 않았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인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엔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금방 식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제 이야기는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이슈들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그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3만 명에서 멈췄습니다. 외교부는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고 어깨도 아팠습니다.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던 자국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진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에 기댄 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수야,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지갑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잉크가 번진 글씨.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살라고. 하지만 진수 없이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진수는 이미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진수는 살아있어. 하지만 그 확신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외교부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자 씨, 현지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라고. 또 기다리라고. 저는 전화를 끊고 시위 피켓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KBS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김순애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나야 문 좀 열어.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김순애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야, 너 완전히 말랐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어. 순애 씨, 저 이제 어떡하죠? 순자야, 김순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너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야. 우리가 다 응원하고 있잖아. 하지만 그 응원만으로는 진수를 돌아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냉장고 앞에 다시 섰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던 자국. 손으로 그 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진수야, 엄마는 널 포기 안 해, 절대로. 닷새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외교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쁜 소식일까 봐 무서웠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자 씨, 외교부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듯 했습니다.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진수 씨의 생존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현재 경찰과의 공조 수사 끝에 정진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짜요? 우리 진수가 살아있어요? 네. 몸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곧 진수 씨와 통화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에 기댄 채 울었습니다. 진수야, 진수야. 10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제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수였습니다. 진수야. 엄마.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엄마야.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야. 살아있으면 됐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진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무리하게 나갔어요. 됐어. 진수야. 이제 다 괜찮아. 곧 한국으로 올 수 있지? 내 일주일 정도 치유받고 가래요. 그래, 천천히 와.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엄마, 진수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저 뉴스 봤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안 힘들었어. 엄마 죄송해요. 진수야. 저는 지갑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너 기억하니? 출국 전에 쓴 쪽지. 네, 기억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곧 모시러 갈게요. 너 이렇게 썼잖아. 네, 진수야, 엄마는 이 쪽지 보면서 매일 버텼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진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꼭 모시러 갈게요, 진짜로. 그래, 엄마 기다릴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진수야, 잘 돌아왔구나. 김순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애 씨, 우리 진수 살아있대요. 정말, 순자야, 정말이야? 네, 방금 통화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김순애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최민호 기자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기사 써주셔서. 아닙니다. 어머님이 하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쪽지를 다시 그 자리에 붙였습니다. 곧 모시러 갈게요. 이제 진짜 돌아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 저는 김순애 씨와 함께 입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진수가 보였습니다. 공항 직원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진수야. 저는 뛰어갔습니다. 진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엄마, 저는 진수를 꼭 안았습니다. 진수야, 진수야. 진수도 저를 안았습니다. 말랐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잘 왔어. 고생 많았다. 진수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됐어. 이제 다 끝났어.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진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 이제 안 나가도 돼. 아니요. 엄마, 저 다시 일 찾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한국에서. 그래. 천천히 해. 몸부터 추스르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럼 내 방도 그대로야. 진수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직도 붙여놨어요? 응.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떼지 않기로 했어. 진수는 쪽지를 떼어냈습니다. 엄마, 이제 떼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이제 제가 진짜로 엄마 모실 거니까. 진수는 쪽지를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저도 간직할게요. 제가 엄마한테 한 약속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진수야. 네, 엄마는 말이야.
내가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효도할게요. 늦었지만 아니야. 넌 항상 효자였어. 그날 저녁, 저는 진수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진수는 밥을 먹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래? 더 먹어. 많이 먹어.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 아직 몸이 안 좋잖아. 괜찮아요.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진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진수는 자기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던 자국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수야, 엄마 이제 편해져도 되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편해져도 되는 거라는 걸. 저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진수야, 잘 자.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진수가 돌아왔지만 모든 게 예전과 같아진 건 아니라는 걸. 진수는 아직 악몽을 꿉니다. 밤에 비명을 지르며 깹니다. 다리도 완전히 낫지 않아서 걸을 때 절뚝입니다. 무엇보다 진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습니다. 어딘가 무거운, 말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진 눈빛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수는 살아서 돌아왔고 저는 아들을 다시 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칠 뒤 김순애 씨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진수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근데 순자야, 너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 그래요? 응. 예전엔 너무 지쳐 보였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진수가 돌아왔으니까요. 그래. 근데 순자야, 이제 너도 좀 쉬어.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순애 씨가 돌아간 뒤 저는 진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진수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뭐해? 아, 엄마, 그냥 일기 같은 거요. 그래. 내 마음 추스르는데 도움이 될 거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응? 저 상담 받으려고요. 병원에서 권유받았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같이 받으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도? 네.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저 때문에. 저는 진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엄마도 가볼게.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고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니요. 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수 무사히 돌아왔어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진수가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제가 해봤어요. 진수야. 맛은 모르겠지만 정성은 들였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김치찌개, 계란말이.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진수야, 고마워.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저 살려주셨잖아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짰습니다. 그리고 조금 맵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서울 시내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진수가 말렸습니다. 엄마, 이제 쉬세요. 제가 버니까. 하지만 가끔 심심할 때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일하는 게 익숙해서인지 가만히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냉장고를 보다가 생각났습니다. 그 쪽지를. 진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수야, 그 쪽지 아직 가지고 있니? 네. 아, 그거요? 진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쪽지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요? 엄마? 아니, 그냥 궁금해서. 진수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곧 모시러 갈게요. 진수는 쪽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 아직 이 약속 못 지켰어요. 무슨 소리야? 넌 돌아왔잖아. 아니요. 진짜 엄마를 모시는 건 아직이에요. 제가 더 잘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야, 엄마는 이미 충분히 편해. 엄마,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 효도할게요. 그래. 근데 무리하진 마.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엄마, 전 이 쪽지 평생 간직할 거예요. 그래. 엄마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돌아온 지 석 달. 여전히 가끔 진수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여전히 진수는 악몽을 꿉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몇 달간의 싸움은 제 안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끔 외교부에서 왔던 전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가끔 냉장고 앞에 서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수가 옆에 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지면 좋겠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한 사람의 절규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믿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절규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 기적을 만든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 싸움의 흔적은 평생 남는다는 것도. 승리했지만 모든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